자, 봅시다. 78페이지에 연립방정식의 근을 요구라고 했을 때 얘의 값을 구하시오. 요거는 이제 지수방정식에다가 연립방정식을 살짝 뿌려놓은 건데, 우리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2의 x제곱을 잠깐 a라고 치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의 y제곱을 잠깐 b라고 치환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이 a랑 b에 관한 식으로 바뀔 텐데, 정연이 한번 해볼까? 위에 있는 식은 뭐지, 정연아? 요거 그냥 a고, 얘는 뭐죠? 그렇죠. 3 하나 끌어내리니까 3b가 되겠죠? a 더하기 3b가 13이고요. 밑에 있는 식은 뭐야, 정연아? 2a 마이너스 b가 5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 뭐 연립방정식 맨날 푸는 거, 자 할게요. 여기다 밑에다 3배 할게요. 여기다 곱하기 3 해가지고 6a 마이너스 3b가 15다 라고 놓고 둘이 더해버리면 되겠죠. 첫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을 더해주면 7a가 28이네요 7a가 28이 돼가지고 a가 4가 되겠고, a가 4라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b는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치환한 거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xy 찾으면 되는 거니까 쉬운 거지 뭐. a가 아까 누구였냐면 2의 x제곱이었잖아. 2의 x제곱이 4가 나왔다. 그죠? 2의 x제곱이 4가 나온 거니까 x는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3의 y제곱이 3이 나온 거니까 y는 1이 되겠죠. 아니, 너 혼자 와서 서연이랑 같이 안 왔어? 같이 안 있었어? 일찍 갔잖아. 네가 제일 일찍 갔는데 네가 늦게 오면 어떡해.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답이니까 답은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도 안 어려워. 그러니까 치환만 하면 하나도 안 어렵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필수예제 18번은 이런 종류의 문제만 만나면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옛날에 3년 전에도 이 똑같은 책으로 수업을 했었거든. 그때도 이제 수업 준비하면서 이렇게 책에다가 막 이렇게 메모해 놓는단 말이야. 문제마다 뭐 이 문제는 포인트가 뭐고 막 이렇게 수업 준비하면서 메모해 놓는데, 요 문제 이렇게 메모가 돼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쉬운 문제예요. 아주 쉬운 문제. 무슨 말인지만 알면 진짜 쉬운 문제예요. 자, 봐봐. x 시간 후에 a의 x마리로 증식을 한대요. 한 마리가 x 시간이 지나면 a의 x마리로 증식을 한대요. 근데 세균이 10마리가 있었어요. 10마리가 있었어. 그런데 얘가 3시간 후에 80마리가 됐어요. 3시간 후에 80마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지. 10마리가 80마리가 됐다는 얘기는 한 마리가 몇 마리가 된 거예요? 한 마리가 8마리가 된 거잖아. 그치? 한 마리가 8마리.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x시간 후에 a의 x마리가 된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3시간 후에 8마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8이라는 숫자가 문제에서 말한 이 a의 x제곱에 x가 3이 들어간 이렇게 된 상태라는 거죠. 그죠? 한 마리가 x시간 후에 a의 x마리가 됐어요. 근데 한 마리가 3시간 후에 8마리가 된 거니까 이게 a의 3제곱. 그럼 a는 몇인 거예요? 2라고 찾을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럼 그때 10마리가 2560마리가 된다. 10마리가 2560마리가 된다 그랬으면은 이거는 한 마리가 256마리가 되는 거잖아. 그치? 한 마리가 256마리. 그럼 256이라는 게 2의 몇 제곱이냐만 찾으면 그게 곧 답인 거죠. 256은 2의 8제곱이잖아. 그치? 우리는 지금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2라는 것을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2의 몇 제곱이냐만 찾으면 되고, 그러면 그 위에 올라가 있는 8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시간이 되는 거니까 8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도 안 어려운 문제야. 문제 1차 읽어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 78쪽에 두 번째 문제였고요. 그러면 밑에 있는 103번 볼게요. 103번. 자, 요놈도 어렵지 않아요. 1시간이 지나면 체내에 잔류하는 물질이 반으로 줄어든다. 이거 읽어보면 뭐 생각나는 단어 없니? 왜 그 무슨 뭐 어떤 물질의 양이 뭐
몇천 년이 지나면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런 거 뭐라 그래요? 반비례. 아이. 그리고 있잖아 뭐 지질의 나이를 측정하고 막 그런 거 할 때 무슨 어떤 방사성 동위 원소의 양이 뭐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물질마다 고유하게 뭐 이 물질이 반으로 줄어드는 데는 뭐 3,000년이 걸리고 이 물질은 뭐 4,500년이 걸리고 막 이렇게 기간 있잖아. 네.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아요? 네, 배웠어요. 근데 제목이 뭐야 그거? 지질시대. 아니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기간 그걸 세 글자로. 나이테. 어이씨 나이테랑 무슨 상관이냐. 아, 그러네. 반으로 시작해 반. 아, 반비례. 아니라 반으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기간. 반감기. 반감기. 그거랑 되게 비슷하죠. 물론 이제 이 상황은 그게 아니지만 아무튼 1시간 만에 반으로 줄어들어요. 1시간 만에 반으로 이 약품이. 근데 이 영양제를 복용하고 T시간 후에 잔류하는 물질의 양이 처음 양의 12.5%가 됐대. 퍼센트를 분수로 바꾼 뭐죠? 그지? 100분의가 붙는 거니까 100분의 12.5만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처음 양에 비해서. 근데 이 100분의 12.5를 우리가 약분을 잘 시켜보면 깔끔하게 몇 분의 몇 될까? 1000분의 125잖아. 네. 그지? 정확히 약분되고 얼마 되죠? 8분의 1입니다. 8분의 1. 자, 근데 생각해봐. 8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2분의 1의 몇 제곱이에요? 세제곱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방금 전에 반으로 줄어드는데 1시간 걸린다며. 반으로 줄어드는데 1시간 걸린다며. 그러면 지금 2분의 1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으로 줄어드는 일이 몇 번 벌어진 거야? 3번 벌어진 거야. 3번. 반감기가 3번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만에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2시간이 지나면 반의 반이 될 거고 3시간이 지나면 반의 반이 될 거 아니야. 그 반의 반이 바로 지금 요거죠. 2분의 1 3제곱. 그러니까 몇 시간 지났다? 3시간 지났다. 3시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뭐 식으로 세우자면 이렇게 되죠. 2분의 1에 줄어드는데 한 번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이야. 그러면 2분의 1의 t제곱. 요게 이제 t시간 후에 남아있는 물질의 양이거든요. 처음 양에 비해서 몇 배만큼 남아있느냐. 그게 지금 2분의 1의 3제곱과 같다.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식을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식 안 써도 충분히 3시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79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 2개 정도 풀고 지나갈게요. 88번. 자, 우리 88번과 90번을 풀 건데 둘 다 근과 계수의 관계의 응용입니다. 우선 88번은요. 3의 x제곱을 이하나 제일 먼저 3의 x제곱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러한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좀 편하게 해야지. 3의 x제곱을 어떻게? 서준은 어떻게 하지? 3의 x제곱을? 치환하죠. 보통 t로 치환을 합니다. 자, 얘하나 여기서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이 식이 어떻게 돼요? t제곱 마이너스 11t 플러스 28. 자, 다행히 인수분해가 되네요. 인수분해 하면은 7, 4의 마마니까 t값이 어떻게 돼? 4랑 7이죠. 자, 근데 t가 누구였냐면 3의 x제곱이었던 거잖아. 그러면 3의 x제곱이 4가 되거나 또는 3의 x제곱이 7이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9의 알파제곱 플러스 9의 베타제곱이란 쉽게 말하면 3의 x제곱이 4가 되게 하는 그때 x값이 알파, 7이 되게 하는 x값이 베타 이런 거니까 자, 좀 더 보기 편하게 쓰면 뭐 3의 알파제곱이 4고 3의 베타제곱이 7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뭐 알파 베타 바뀔 수도 있고. 그럼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9의 알파제곱은 얘를 그대로 어떻게 하면 돼? 요거를 그대로 제곱하면 되죠. 그쵸? 네, 그래서 요걸 그대로 제곱해가지고 9의 알파제곱이 16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같은 방식으로 얘도 이렇게 제곱해가지고 9의 베타제곱이 49다 이렇게 찾을 수 있죠. 답 나왔네. 답은 뭐예요?
65. 아, 얘는 근각계수가 아니었구나. 밑에 게 근각계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치환해가지고 풀어준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을 찾아주면 되는 거고. 자, 70번으로 가서, 아니 90번으로 가서 네. 예, 이게 저런 거요. 네. 로그 써가지고 알파도 구할 수 있어요. 알파 로그 3의 4죠. 그죠? 그냥 여기다가 이 상태에서 양변에다가 밑을 3으로 한 로그를 취해버리면 바로 알파 나오잖아. 그죠? 네. 근데 알파 값을 찾으라고 한 게 아니니까 그냥 양변 제곱해주기만 하면 된다. 자, 90번으로 가볼게요. 90번에서는 일단 여기도 방금 전과 똑같이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예요. 이렇게 치환하면은 서윤아, 치환하면 식이 어떻게 될까? 4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k가 0이죠. 그죠? 자, 지금 원래 문제에 있던 식이 4 곱하기 3의 2x제곱 마이너스 3의 x제곱 마이너스 k는 0이잖아요. 이 방정식의 두 근을 내가 알파하고 베타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우리가 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요 방정식의 두 근은 뭘까? 지난 시간에 똑같은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잘 봐봐. 요 녀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요 녀석의 두 근은 뭘까? T 알파고 3알파. 그쵸.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인 거죠. 여기서의 두 근이라는 건 x의 값을 말하는 거죠. x 자리에 알파랑 베타를 집어넣어라 이런 말인 거고, 여기서의 두 근이라는 건 누구 값이야? t의 값이잖아. t의 값. t에 관한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두 근은 우리가 이렇게 치환했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요 치환된 것에 x자리에 알파 들어간 거랑 x자리에 베타 들어간 두 개. 그래서 요 방정식의 두 근은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 근각계수 관계를 쓰면 되는 거죠. 승호해볼까? 자,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의 합이 뭘까? 조금만 더. 4분의 그렇게 하면 여기도 4t 제곱분의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는 t의 제곱의 개수가 4인 거고, 여기는 t의 개수가 몇인 거야? 마이너스 1인 거지. 근각계수에다가 t를 갖다 붙여버리면 안 되지. 뭐라 그래야 돼? 4분의 1이지 4분의 1. 자, 그러면 승우야,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은 얼마일까? 그렇죠. 이번에는 4분의 요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k.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요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하라 그랬죠. 그지? 정건아, 여기서의 이 두 근이라고 하는 건 누구랑 누구야? 그죠? 요거는 요 녀석의 두 근을 말하는 거니까 알파와 베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것은 얘네 둘의 합을 말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유노 이 식하고 관련 있는 식은 1번, 2번. 당연히 2번이죠. 그쵸? 알파 더하기 베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식은 첫 번째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식을 갖고 와야 이게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되잖아. 그치? 그죠? 그래서 요 식에서, 요 두 번째 식에서 요거를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으로 본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요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싹 넣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싹 넣어주면은, 자, 3의 마이너스 4제곱이다. 재현아, 3의 마이너스 4제곱이 얼마다? 81. 그렇죠. 81분의 1이죠. 81분의 1. 그래서 81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k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양변에 마이너스 4 딱 곱해버리면 k는 마이너스 81분의 4 이렇게 되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겨볼게요. 다음 페이지에서도 몇 개 풀고 갈 건데 91번부터 먼저 볼게요. 이거 약간 그 뭐랄까 고1 때 그 약간 공부했던 그 짬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래 기대할게. 자 출발은 아까랑 마찬가지. 이번에도 출발은 어떻게 할까?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서 그러면서 출발하면 t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다 좌변으로 넘겨버린다라고 생각하면 자 좌변으로 넘어갈 거고 여기 있던 플러스 1제곱 얘는 3의 1제곱인 거니까 3을 의미하죠. 그럼 몇 t라고 써야 돼 이거? 6t입니다. 그죠? 넘어가서 6t 마이너스 6t. 자 그 다음에 2k 넘겨서 요렇게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다. 그죠? 요거 읽는 순간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그럼 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구나. 그럼 여기 이제 6이 있으니까 이 짝수 공식을 딱 써주면은 9 마이너스 2k가 0보다 커야 되겠구나. 그죠? 2k 넘기고 2로 나누면은 k가 2분의 9보다 작겠구나. 그래가지고 졸라 잘 푼 것 같아. 딱 쓰면은 틀립니다. 왜 틀릴까? T로 치환해서. 그래서 범위가 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0. 커야 돼요. 그렇지. 얘를 있잖아. t로 치환을 하는 순간에 어떤 조건이 붙냐면 t는 0보다 큽니다 라는 조건이 붙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걸 고려하지 않고 푼 거잖아. 그지?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내가 요 방정식을 풀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t 값이 마이너스 1이랑 3 이렇게 나왔어. 이거는 t 값은 두 개가 나왔다고 볼 수 있지만 x 값으로 바꿀 수 있나? 요거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얘는 버려지는 해가 된단 말이죠. 3이라는 값만 양수니까 x 값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 이 마이너스 1은 버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t 값이 두 개가 나올 수는 있지만 x 값이 두 개가 나오는 상황은 아닐 수 있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 t에 관한 요 2차 방정식은요. 단순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게 아니라 얘는 조금 더 까다로워지죠. 얘는 어때야 되냐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합니다. 그쵸? 요게 포인트지. 그래서 이제 고1 게 좀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지려고 하면 요 방정식에서 물론 판별식도 있어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또 생각해야 될 게 생기지. 뭐더라? 요거 기억나니? 이게 바로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또는 뭐 서로 다른 두 음의 실근 이런 조건이 붙었을 때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식이었죠.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면은 일단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요. 두근의 합 말하는 겁니다. 두근의 합도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되고요. 알파, 베타 다 양수니까. 그 다음에 두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체크해가지고 푸는 문제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판별식만 볼 게 아니라 자, 요것도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하나의 식이고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도 다 체크해야 돼요. 근데 두근의 합은 보면 지금 얼마예요? 그냥 6이지, 그치? 이거는 0보다 큰 게 뭐 확정된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자, 3번 두근의 곱으로 가가지고 두근의 곱이 얼마지? 2k지. 2k도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요런 조건이 추가된다는 게 포인트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의 공통 범위가 되는 거라서 최종적인 답은 k가 0보다 크고 2분의 9보다 작아요 라고 써주셔야 돼요. 오케이? 이런 거 나오면은 0보다 커요 이거 못 찾아가지고 틀린 사람들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치환을 할 때는 치환하는 순간 몇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0보다 크다 그거 주의하시고 자 밑으로 내려가서 94번 한번 볼게요. 94번
자, 94번도 아까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 느낌인데 어떤 미생물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면 X시간 후에 10의 한 마리였는데 얘가 X시간 후에 10의 AX 제곱마리로 증식을 한대요. 자, 그런데 미생물을 배양하기 시작한 지 10시간 후에, 자, 원래 한 마리였는데 10시간이 지났더니 얘가 16마리가 됐대요. 16마리. 근데 이거는 방금 전에 얘기해준 요 관계식에 따르면 자, 서준아 X자리에다가 지금 얼마를 넣으란 뜻이에요? 10시간 지났으니까 10을 넣으란 뜻이지. 그러면은 얘는 10에 여기도 10 들어갔으니까 10의 2제곱에 해당되는 거죠. 그쵸? 그치? 그래서 여기 지금 10시간 후에 16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10의 2제곱이 16이구나. 요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한 마리가 64마리가 되려면 요거는 과연 n시간, 몇 시간이 지나야 합니까? 라는 게 이제 질문인 거거든요. 근데 정건아, 아까 우리 요런 공식 있었잖아. x시간 지나면 이렇게 된다며. 그러면 n시간이 지났다 그랬으면 요거의 x자리에 뭘 넣어서 n을 집어넣어서 요렇게 써야 되죠. 요렇게. 그치? 자, 그럼 이제 요 위에 줄에 있는 식이랑 밑에 줄에 있는 식을 잘 비교해가지고 n이 얼마인지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할래? 좌변을 16이랑 64 요거는 둘 다 어떤 특징이 있죠? 그죠? 4의 거듭제곱이죠. 뭐 2의 거듭제곱으로 해도 되고, 자, 4의 거듭제곱으로 보면 16이라는 숫자는 4의 2제곱이고 64는 4의 3제곱이잖아. 그지? 그럼 내가 요 식을 요 식으로 바꾸려면은 이 식의 양변에 몇 제곱을 씌우면 돼요? 2가 3이 되게 해야 되니까 몇 제곱을 씌울까? 2분의 3제곱을 씌우면 되죠. 맞아? 여기도 똑같이 여기도 2분의 3제곱을 씌워준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좌변은 이제 똑같아졌죠? 요거 똑같아졌고, 자, 우변 요거 10의 2에다가 2분의 3 곱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몇 A가 돼요? 15A가 되지. 15A.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15A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n값은 15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 그치? 주어진 식을 잘 써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 95번 한번 해봅시다. 비슷비슷한 문제 많이 풀었으니까 어렵지 않아. 겁먹지 말고 한번 풀어보세요. 95번 문제를 잘 보면서 주어진 식의 어떤 문자 자리에는 얼마를 넣고 요거에는 얼마를 넣고 이렇게 집어넣는 것만 잘 따져보시면 돼요. 자, 95번 해보자. 자, 일단은 이 문제를 읽고 요거를 못 썼다. 요 식을 쓰지를 못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6 들어간 거니까 5분의 12K죠. 이 식 자체를 못 썼다. 이거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를 못 쓴 거는 이거는 국어의 영역이야. 이거 국어 선생님한테 얘기해야 돼요. 이거 국어 선생님한테 왜 나와요? 아니 T 자리에 여기 소문자 T 자리에 6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네. 이 약분을 하면 안 돼요. 그럼 5분의 12가 돼야지. 그러니까 요거까지 쓰는 거는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라지 T는 나중에 음식물 쓰레기 양이니까 나중에 음식물 쓰레기 양 960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 T1이라고 써 있는 거는 처음에 1월 달에 쓰레기 양이니까 이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문자 T는 몇 개월이 흘렀냐니까 1월부터 7월이니까 6개월이 흐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6을 집어넣어야 되고, 이것까지는 이 문제를 읽어보면은 자연스럽게 써야 된다. 이거 안 되는 거는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 이거는 이제 어릴 때 책을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하느냐면 1200을 나눠줘야죠. 1200을 나눠서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1200분의 960을 약분하면 이게 정확히 얼마예요? 이게 딱 5분의 4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5분의 4는 5분의 4에 5분의 12K. 너무 쉽지 않냐? 그럼 얘가 얼마야? 이게 1이 돼야 되고, 이게 1이 되려면 K는 5분의 12의 역수 12분의 5. 이게 답이지. 그죠?
네. 저거 1200은 그러니까 저 곱셈을 5분의 4가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저 곱하기를 5분의 4가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얘한테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너는 그러면은 5가 그러면 3a다 그러면은 a가 2냐? 아 아니죠. a랑 3이랑 곱해져 있잖아. 그럼 이걸 없애려면 양변을 3으로 나누잖아. 어? 당연히 이렇게 가야지요. 3분의 5가 돼야죠. 그죠? 자, 이제 우리 81쪽의 지수 부등식으로 갑니다. 지수 부등식. 지수 부등식은요, 지수 방정식과 상당히 유사해요. 지수 방정식과 굉장히 비슷한데, 자, 달라지는 점이 하나 있어요. 지수 방정식을 풀 때는 2의 x제곱이든 뭐 3분의 1의 x제곱이든 큰 차이는 없었어요. 지수 방정식을 풀 때는. 근데 지수 부등식을 풀 때는 밑이 2인 경우랑 밑이 이렇게 1보다 작은 숫자인 경우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의 x제곱이 2의 3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써 있는 거랑 3분의 1의 x제곱이 3분의 1의 3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이 부등식의 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얘는요, 밑이 2기 때문에 증가함수의 상태에서 생각하는 거잖아. 그럼 증가함수의 상태에서 생각한다는 거는 요놈과 요놈의 대소관계나 요놈과 요놈의 대소관계가 같은 방향을 갖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얘보다 작으려면은 x가 3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데 얘는 밑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감소함수의 상태에서 생각하는 거야. 감소함수라는 뭐냐면 x가 커질 때 y는 반대로 작아지는 거니까 x와 y의 대소관계가 뒤집힌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약에 밑에 있는 3분의 1들을 버리고 지수에 있는 얘와 얘를 이렇게 비교한다면 이때는 이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반대로 이렇게 뒤집혀야 됩니다. 그래서 부등식을 풀 때는 이 밑에 있는 숫자가 1보다 크냐 아니면 1보다 작냐에 따라서 이 밑을 떼고 지수를 비교할 때 이제 부등호를 그대로 가져갈 거냐 반대로 뒤집을 거냐의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냐 작냐를 꼭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요거는 뭐 요런 것들은 우리가 지수 방정식에서 푼 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등호 대신에 부등호만 들어가 있는 거니까 같은 방식으로 풀어내면 돼요.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밑에도 만약에 미지수가 있어. 밑에도 x가 있으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밑에 있는 숫자가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결과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될지 부등호가 뒤집힐지 이게 달라지니까. 그래서 밑에도 미지수가 있을 때는 범위를 나누어서 풀어야만 한다. 이렇게 풀어야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뒤쪽에서 얘는 보도록 하고요. 일단 좀 기본적인 문제들 한번 보자. 83쪽으로 갈게요. 자, 83쪽에 필수예제 19번에 1번은 자, 한눈에 봐도 밑을 2로 맞추면 되죠. 2로 맞춰봅시다. 좌변은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 자, 정연아 32분의 1이란 2의 몇 제곱일까? 32분의 1 마이너스 몇 제곱? 그죠? 마이너스 5제곱. 그러면 2의 마이너스 5제곱에다가 다시 한번 2x 마이너스 1제곱이 씌워져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연아 이거? 저요? 마이너스 10x 플러스 그렇지. 곱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밑이 동일하게 맞춰졌고요. 그 밑이 지금 혜원아 1보다 어떤 숫자? 큰 숫자. 그러면은 요 지수랑 지수만 딱 남길 건데 부등호는 어떻게? 그대로 유지하면 되죠. 밑이 1보다 컸기 때문에 이렇게 부등호 방향 유지시켜주고 그대로 지수끼리 비교하시면 됩니다. 어? 왜 그대로냐고? 봐봐, 이 밑이 2잖아요. 밑이 2면은 얘가 증가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내가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x1, 여기를 x2라고 해볼게요. x1보다 x2가 더 크죠? 그럼 봐봐. 요렇게 했을 때 요쪽은 2의 x1 제곱이고 요쪽은 2의 x2 제곱이죠. 자, 누가 커요? 2의 x2 제곱이 더 크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x1보다 x2가 더 크다 하면 2의 x1 제곱보다 2의 x2 제곱이 더 크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대소관계가 같은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감소함수로 그려져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되는 함수가 그려져 있다. 그럼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x1, 여기를 x2 이렇게 잡으면 자 이렇게 이 함수를 뭐 y는 2분의 1 x제곱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요 지점이 뭐가 되냐면 2분의 1의 x1제곱이 되죠. 요거의 x1제곱이 되고 요거는 2분의 1의 x2제곱이 되죠. 그럼 지금은 봐봐. 자, x1과 x2 중에는 누가 커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애가 얘가 크죠? 근데 이놈이랑 이놈 중에 누가 더 위에 있어요? 얘가 더 위에 있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x1 붙어있는 애가 x2 붙어있는 애보다 컸죠? 근데 x1은 x2보다 작죠? 그러니까 얘의 대소관계와 얘의 대소관계는 반대가 되잖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우리는 부등호를 그대로 유지할 건지 뒤집을 건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유지가 된 거고 그럼 8x가 여기는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1번 문제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2번은 서윤이가 한번 해보자. 2번 소수보다는 아무래도 분수가 편하니까 0.2를 5분의 1에 3x-5 이렇게 바꾼다면 우변은 뭐라고 써야 될까 서윤아? 뭐라고요? 5분의 1에 그렇지요.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리고 지금 상황이 바로 자 밑이 어때? 1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요럴 때는 내가 요 지수끼리 비교할 때 요 놈이랑 요 놈을 이렇게 딱 가지고 내려오는 순간에 부등호가 어떻게 된다? 뒤집히게 되는 거죠. 그쵸? 요거 조심하면 된다는 거예요. 부등식에서는. 자 그러면 넘기면은 5x가 되고 여기는 5가 되는 거니까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서 3번은 누가 해볼까? 성은이가 한번 해볼까? 일단 좌변은 그대로 둘 거고 성은아 우변을 뭐라고 쓸까? 3에 그죠? 3에 3제곱에다가 얘가 붙어있는 거니까 3이 여기 뿌려지겠죠? 그럼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얘랑 얘를 가지고 내려올 때 부등호가 그대로예요? 뒤집혀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유지가 돼서 요렇게 될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2차 부등식을 못 풀면 또 곤란하지. 한쪽으로 넘겨서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됐고요. 인수분해하면은 1, 3에 1, 1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 마이너스 1 그리고 3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답니다. 정건 이거 어떻게 풀더라? 그죠? 그러니까 그 양 끝값이죠. 그럼 뭐라고 써야 돼? x가 1보다 크거나 그렇죠. 인수분해한 것이 0보다 클 때는 양 끝값 그래가지고 요렇게 풀리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가장 간단한 지수 부등식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지수 방정식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치환을 하는 꼴이죠. 딱 보면 아 2의 x제곱 t로 치환한다 이 생각이 들지. 자 그래서 여기서도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할 거고 승우가 한번 써볼까? 요거를 치환해서 쓰면 뭐가 될까 승우야? 2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인수분해 때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t-2 그리고 2t-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요 범위는 어떻게 돼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이제 요거는 t의 범위니까 서준아, 우리 이것을 누구의 범위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해?
x의 범위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t 자리에 뭘 집어넣어줄까? 2의 x제곱을 집어넣어주자. 그러면은 2의 1제곱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 거니까 결국 x는 어떻게 돼?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범위도 t 자리에다가 2의 x제곱을 집어넣어주니까 2의 x제곱은, 자, 그 다음에 2분의 1은 뭐라고 쓰는 게 더 좋겠어? 요렇게 쓰는 게 좋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도 2 떼버리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t로 치환해서 풀고 마지막에 그 t의 범위를 다시 x의 범위로 옮겨주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렇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풀이 과정을 잘 이해를 했으면은, 이거 살짝 도전 문제인데 요거 109번 한번 해보자. 109번. 요 과정을 잘 이해했으면 할 수 있거든요. 109번 답 한번 찾아봅시다. 도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109번. 이 과정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써놓을 수 있잖아. 2차 부등식이죠. 이렇게 써놓을 수 있어. 근데 이거를 풀어가지고 마지막에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x의 범위를 원래 우리 풀었던 과정을 생각해보면 이 범위가 나오기 전에 먼저 누구의 범위가 나오죠? 2차 부등식을 풀면 t의 범위가 나오고, 그 t의 범위를 우리가 이걸로 바꿔서 답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거를 가지고 다시 t의 범위를 찾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2의 x제곱이 t잖아. 그쵸?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라는 것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면 얼마 되지? 2분의 1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t가 얼마보다 작아요? t가 2분의 1보다 작아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쵸? 마찬가지로 또 x가 2보다 커요. 그랬으면 요 x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은 거보다는 t가 커요.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x자리에다 2 집어넣으면 얼마 돼? 4. t가 4보다 커요인 거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우리는 t의 범위를 쓸 수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 생각할 건 뭐냐면 2차 부등식이잖아요.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그 2차 부등식의 해가 요렇게 나왔어. 요렇게 나왔어. 요렇게 나왔다는 건 이 2차 부등식이 어떤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 요 2분의 1이랑 4가 어디서 왔겠어? 그 위에 줄 인수분해된 모양에서 왔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가 인수분해되었을 때의 모양을 상상해가지고, 자, 여기 맨 앞에 어차피 1이니까요. t-2분의 1과 그 다음에 t-4 그리고 양 끝값이잖아. 양 끝값이니까 0보다 크다가 그대로 붙어있는 요 모양이었겠구나 라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추적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식과 요 식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결국 자, a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4의 뭐죠? a는 합에다가 부호 바꾼 거죠. 그냥 이거 전개시키면 되죠. 요거 그냥 전개시킨다고 생각하면은, 자, 이 전개시키면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9t 플러스 2인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니까 그 식이 이 위에 줄에 있는 식과 똑같은 식이다 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9, b는 2가 되면서 답은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치환해서 푸는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84쪽. 자,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조심해라 라고 했던 거 나왔어요. 밑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 여기에 밑에 x가 들어가 있어. 여기에 x가 들어가 있으면 뭘 조심해야 된다 그랬지? x가 1보다 크면은 우리가 부등호를 안 뒤집어야 되고, 그치? x가 1보다 작으면 부등호를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x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풀어야만 한다? x의 범위를 나눠서. 그래서 x가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을 때, 두 번째로는 x가 1보다 클 때. x가 딱 1일 때도 확인을 하긴 해야 되는데요. x가 1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좌변도 1이고 우변도 1이잖아요.
1의 몇 제곱은 1이니까. 그럼 1이 1보다 크다가 말이 되나? 1이 1보다 크다.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x가 1일 때는 이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을 거야. 이건 뭐 금방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요 경우와 요 경우만 한번 따져봅시다. 자, 그러면 x가 요 범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요 상태에서 이제 밑이 어쨌든 x로 똑같으니까 우리가 여기 위에 있는 요 놈들만 이렇게 끌어내릴 때, 자, 이렇게 끌어내릴 때 혜원아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맞아요. x가 지금 요 범위에 들어갔으니까 부등호가 뒤집히는 일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2번 케이스는 똑같이, 자, 똑같이 요거를 그대로 우리가 요 상태에서 이번에는 얘를 요렇게 끌어내렸어. 요렇게 3x 플러스 1, x 플러스로 끌어내렸을 때 이번에는 x가 1보다 큰 수라는 범위였기 때문에 부등호가 어때?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치? 요 차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구간을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풀어보면 x 넘어가면 2x가 4보다 작다, x는 2보다 작다인데 우리 옛날부터 구간을 나눠서 푼다라는 건 이것 자체도 해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 풀어봐가지고 요런 결과가 나왔으면은 우리가 진짜 해는 뭐냐면 이 구간과 그 결과의 공통범위가 진짜 해인 거죠. 그쵸? 얘와 얘의 공통범위가 뭘까요? 결국 이 범위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치? 얘와 얘의 교집합이라고 한다면 그냥 얘가 되는 거죠. 이해되니?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하면 수직선 그려보시면 돼요. 수직선 그려버리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공통범위는 얘입니다. 네, 그래서 1번 범위에서 나오는 해는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자, 요렇게 나올 거고요. 자, 2번 범위도 같은 방식으로 풀어보면은 넘기고 나누면 요렇게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과 이것의 공통범위인데 서윤아, 이거와 이거의 공통범위는 뭐 어디일까요? x가 1보다 크다와 x가 2보다 크다의 공통범위. 얼마보다? 1보다 크다? 확신이 안 들면 그리세요. 자, 1이 있고 2가 있어. 그럼 x가 1보다 크다는 이렇게, x가 2보다 크다는 이렇게 돼. 공통범위라는 건 두 줄이잖아, 두 줄. 두 줄이 겹쳐져 있는 데가 어디? 여기잖아, 여기. 그죠? x는 2보다 크다가 공통범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해는 요거와 또는 요거, 이렇게 이 두 가지 범위가 해가 된다. 이게 밑에도 미지수가 있어서 구간을 나눠서 풀어야 되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예. 는 1은 는 1이 뭐예요? 밑은 1. 그러니까 이 x가 0부터 1 사이, 그 다음에 1보다 크다. 그럼 x가 1인 순간은 없잖아. 그러니까 x가 1인 순간은 어떨까?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 x가 만약 1이라면 이쪽도 1 되고 이쪽도 1 될 거니까 부등호가 성립하지 않겠죠. 그래서 1일 때는 해가 될 수 없는 거지. 근데 만약에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에 만약에 여기 붙어 있다. 그럼 어떻게 돼? x가 1일 때도 해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x가 1인 순간은 그냥 대입해서 한 번에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안 쓴 거고요. 중요한 거는 요거하고 요거를 잘 확인하는 거다. 자, 내려가서 필수예제 22번은요. 이런 건 뭐 식은 죽 먹기죠. 다 얼마로 통일하고 싶어요? 밑을 다 3으로 통일하고 싶죠? 그죠? 3으로 쫙 통일한 다음에 밑 버리면 되잖아. 그치? 한 방에 풀 수 있어요. 자, 밑을 3으로 통일하면 요렇게 되고 누가 해볼까? 윤호 3루트 3이 3의 몇 제곱이야? 2분의 1제곱? 얘가 루트 3이 2분의 1제곱이에요. 예, 맞아요. 또 아프대. 아프대. 응? 머리가 아프대, 머리가. 야,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수원을 지금 84쪽까지 했는데 3루트 3이 3의 몇 제곱인지가 안 튀어나오면 어떡하냐. 윤호
공부 안 하는 거 너무 티나? 3이 3의 1제곱, 루트 3은 3의 2분의 1제곱. 뭐야 그럼 둘이? 그래 3의 2분의 3제곱 바로 나와야죠.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거는 3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x 플러스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그럼 밑이 전부 3이니까 공평하게 3 다 떼버리면 돼요. 그리고 그 3이라는 밑은 1보다 컸기 때문에 얘네 셋의 대소를 비교할 때 부등호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유지가 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x, 여기가 2분의 3, 여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맞죠? 여기서 이제 x의 범위를 찾는 거잖아. x의 범위 어떻게 찾을까? 여기 이렇게 둘 잘라서 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떻게 해도 될까? x가 원래 가운데에 있을 때만 우리가 한 번에 풀 수 있고 x가 이렇게 두 군데 나오면 한 번에 못 풀잖아. 근데 지금은 특이하게 여기도 마이너스 x, 여기도 마이너스 x죠? 그러면은 머리를 조금 써보면 여기다 전부 다 플러스 x 한 번씩 해주면 어떻게 돼? 얘는 빵 되고 얘는 x 플러스 2분의 3 되고 얘는 1 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요 2분의 3만 없애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세 군데 다 똑같이 빼기 2분의 3, 그쵸? 빼기 2분의 3 해주면 한 번에 끝나겠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요거 x, 요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x의 범위를 자 나누지 않고 한 번에 구할 수 있겠고. 근데 요거는 얘가 좀 특이한 상황이었던 거고 일반적으로는 요렇게 두 개 풀어주고 요렇게 두 개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정석이죠. 자, 이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85쪽 가보겠습니다. 오늘 85쪽까지만 할게요. 자, 85에서는 일단 뭐 문제를 뭐 깊이 읽기 전에 요 시계 모양 자체가 뭐가 필요한 모양이야? 치환이 필요한 모양, 그치? 치환을 할 건데 조금 어렵습니다.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할 건데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3에다가 여기 지금 위에 있던 지수 2는 내려오면 4가 되니까 3 곱하기 4니까 12t라고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12t 플러스 2k. 자, 얘가 0보다 크다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이 범위를 좀 좁혀보면 x는 모든 실수지. 근데 얘는 x에 대한 식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식이에요? t에 대한 식이지. 그러면 x가 모든 실수라고 해서 t도 모든 실수인가? 그건 아니죠. 자, 2의 x제곱이 t니까 치환하자마자 t는 뭐 어떤 범위를 갖게 돼? 0보다 크다는 범위를 갖게 되지. 그러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요 부등식은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할 필요는 없어요. 얘는 어때? 얘는 0보다 큰 요거인 t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양수 t에 대해서 항상 이 부등식이 성립하면 돼요. 양수 t에 대해서. 자, 그럼 이제 요거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함수 만들어 봐야 돼. 그래프 그려봐야 돼. 깊이가 좀 있어요, 얘는. 그래서 t-6의 제곱하고 플러스 2k-3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꼭지점이 어디예요? 여기가 얼마야? t가 6인 지점이죠. t가 6인 지점이고 우리는 얘가 그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볼 거니까 자, 6 말고 0도 하나 끊어 놓을게요. 요렇게 0 하나 끊어놔. 그러면 t가 0보다 큰 범위니까 여기서 뻥 뚫려 있고요. 요 이후로는 요렇게. 자,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요쪽 부분은 필요 없고요. 여기 0부터 요렇게 가는 부분. 근데 이 영역에서도 어차피 이 영역에서 가장 작은 부분, 최소값은 어디서 나온다는 게 보여요? 여기서 나온다는 게 보이지, 그치? 여기가 최소값이 확실해요. 여기가 최소값이 확실한데 그러면 요 지점의 값이 얼마냐? 요 지점의 값은 꼭지점의 y좌표 아니야. 그럼 이미 여기서 우리가 표현했죠. 꼭지점의 y좌표 얼마야? 2k 마이너스 36이지. 자, 그럼 다 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 색칠된 부분이 항상 0보다 크다를 만족하면 좋겠어. 잘 들어. 색칠된 부분이 항상 0보다 컸으면 좋겠어.
근데 이 색칠된 부분 중에 제일 작은 부분이 여기야. 그러면 여기가 0보다 크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어때요? 다 0보다 크겠지. 그지? 얘만 0보다 크다는 게 확인되네요. 그래서 최소값을 구한 거예요. 그지?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 가장 작은 부분을 구한 다음에 그 부분의 값이 0보다 크다. 요게 최소값인데 그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겠네. 그럼 나머지는 다 0보다 크겠네. 됐죠? 그래서 요걸 풀면은 K는 18보다 크다. 요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치? 요거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최소가 되는 포인트를 찾아서 풀어야 되는 문제고요. 범위도 신경을 좀 써줘야 돼요. 만약에 이게 꼭지점이 6컴마가 아니라 꼭지점이 마이너스 6컴마였다. 그럼 얘기가 완전 달라요. 꼭지점이 만약에 마이너스 6컴마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번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계속 0부터 0 이상인 거니까 0이 이쪽으로 가요. 이렇게 돼. 그럼 우리는 요 영역에서 여기 뻥 뚫려 있고 요 영역에서 이 부분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0을 집어넣어서 나온 값 있잖아. 0을 집어넣어서 나온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요거 이제 막 등호 붙는 거 이런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는데 아무튼 이게 꼭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영역을 다 봐야 될 수도 있고 여기만 봐도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왜 때려 자꾸. 싸우면 질 것 같은데 저희가. 한 주먹도 안 될 것 같은데 건드리지 못했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필수 예제 24번.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한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그 세기가 75%씩 감소한다. 이것도 이제 국어 영역이에요, 얘들아. 75% 감소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네? 재현이가 몸무게가 100kg였는데 몸무게가 75% 감소했어. 네. 몇 킬로가 된 거죠? 25. 그렇죠. 75%만큼이 사라지고 25%만큼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75%가 감소했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4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이해되나요? 곱하기 4분의 1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 필름을 한 장 통과할 때마다 곱하기 4분의 1로 세기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지? 그러면 전자파를 처음에 요만큼 이하로 줄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처음 전자파의 세기를 X라고 하면은 A라고 하면은 이 필름을 한 장 통과하면은 전자파의 세기가 요렇게 되는 거고 2장 통과하면은 요렇게 되는 거고 3장 통과하면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름을 N장 통과시키면 전자파의 세기는 요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세기가 처음의 1024분의 1, 1024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 그랬죠. 이하면 요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요게 N장의 필름을 통과했을 때의 세기고 그것이 처음에 1024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니까 식이 이렇게 되고요. 요거 이렇게 날아가고 자 1024면은 뭐죠? 2의 10제곱이니까 4의 5제곱이죠. 4의 5제곱. 그러므로 얘는 4분의 1의 5제곱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N값은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 몇 장을 통과해야 돼? 아 잠깐만. 큰일 날 뻔했다. 방금 뭐 틀렸지? 응? 4분의 1이었잖아.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뒤집어 써야 돼. 그치? 뒤집는 게 맞아요. 그쵸? 4분의 1을 뗐으니까 그래서 4분의 1을 뗐으니까 뒤집혀야 되겠고 그럼 n 값이 5 이상이니까 최소 몇 장 통과해야 돼요? 5장은 통과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숙제는 개념 원리에서는 여기까지 85페이지까지고 RPM에서는 49쪽까지인데 자,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약간 이제 다들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범위로 줄여가지고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집에 갈 수 있게 토요일 날 집에 갈 수 있는 범위는 개념 원리 73과 RPM 27입니다. 쓰는데 시간은 어떻게 해요? 너 열심히 해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네? 나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 저 주말에 몇 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해봐. 너의 노력을 보고 평가하는데 이제 여기까지 하면 우리 토요일 날 집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RPM 밀려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를 일단 1차 목표로 삼으세요.
알겠죠? RPM 해야지. 근데 너 홀수번만 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홀수번만 해. 수고했습니다.